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보입니다. 자, 어제 하루 쉬고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지금 09시에 출발했습니다. 아래 산행지 남은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북솔로는 지금 눈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 솔로에 새로운 곳을 한번 답사도 할 겸 한번 보려고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산행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9시 현재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6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22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2분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산행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지 싶은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남쪽 선로로 답사 겸 산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절벽이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부초선이 꽉 들어차 있네요. 도라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 첫 번째 산행이니까 몸도 풀 겸 간단하게 한 서너 시간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인데, 오늘 가야 할 절벽은 이 절벽이 아니라 이 능선 하나 건너면 다음 편에 나타나는 그런 절벽입니다. 자, 첫 번째 작은 절벽이 나타나니까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조금 전에 그 절벽 보고 옆으로 한 골 건너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부초선이 너무 많습니다. 절벽하고 경사 방향은 좋은데 도라지가 있을 만한 난간에 부초선이 꽉 둘러 있잖아요. 그러면 도라지가 붙어 있을 자리가 잘 없는 겁니다. 저 옆에가 본절벽 같은데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갈 길도 찾고 저기 가서 로프도 타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초선만 없으면 참 좋은 장소인데 부초선 때문에 오늘 산행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절벽입니다. 분위기는 꽤 좋은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절벽 아래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든지 할게요. 이 부초선만 좀 없으면 참 좋은 자리인데. 자, 로프 탈 자리도 한번 찾아볼게요. 밑에는 강이 흐르니까 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부초선이 많은 겁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요 중급에 굵은 소나무 2개 다 연결했거든요. 여기가 중앙절벽인데 요 아래쪽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이쪽으로 한번, 좌측으로 한번 한 2군데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40m, 로프가 이 끝이거든요. 4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절벽은 경사는 한 60도, 한 70도 될까요? 절벽은 꽤 좋은데 이 턱들에 이 부초선만 없으면 좋은데 이 부초선이 꽉 잡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보시죠. 저 위에서 출발한 로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자, 올라가면서 부초선이 있는데 말고 흙 좋은 자리에다가 도라지 씨를 한 2-3군데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으로도 괜찮은 턱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저 갈대밭 있는 자리, 저쪽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 이쪽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한 40m 내려갔다가 한 10m, 한 15m 올라왔습니다. 절벽 둥턱에 부초선이 꽉 차 있는 자리에 흙이 괜찮거든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갑니다. 황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절벽에 도라지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절벽에 도라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황구가 또 산행하는 목적입니다. 아직 30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지금 절벽에 원래 첫눈이 옵니다.
영상이 잘 안 찍히죠. 자, 빨리 올라가서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로프를 우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 이쪽 절벽 아래는 이 턱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로프가 한 20m 정도, 25m 정도 내려왔는데 턱은 다 좋습니다. 절벽은 다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부초선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 놓고 갑니다. 이제 올라왔습니다. 로프하고 다 당겼거든요. 요 배낭에 넣고 짐 정리하고 이 옆으로 해서 절벽 사이로 내려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는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한 두 군데 로프 탔는데 도라지가 없으면 거의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절벽 사이로 좀 더 이동해 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화물로 걸치를 써놓고 뭐 거리사 뭐 쓰든 말든 그거는 뭐 지하로 살 꼬라지지만은 이 돗자리하고 이 술병은 왜 거꾸로 이렇게 박아놨습니까? 이 보시죠. 전부 다 술병이에요. 돌을 닦고 싶으면 절벽 위에 오든 뭐 산골짜기 가든 동굴 속에 가든 뭐 바닷속에 들어가든 그거는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이 술은 처먹고 왜 갖다 놓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꼽아다 놨을까요? 다. 이 산속에 이 사이코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자, 절벽 저 위에 있다가 이 옆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길을 찾았습니다. 내려올 길 찾아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부초선 밖에 안 보이고 도라지는 없고 또라이들 술 먹고 지랄하는 그런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 서서히 하산길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좀 더 내려오니까 여기 절벽 아래 평평한 턱이 있고 여기가 꼭 옛날 사찰터 같습니다. 저 절벽이 기온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찰이 있었겠죠. 여기 3층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뭐 볼품없는 그런 탑은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렇겠죠. 저기 표지판 보니까 고려시대 탑이라는데 지금부터 뭐 한 7, 800년 안 됐겠습니까? 그래도 세월에 이래 남아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산행에서는 꼭 뭐 절벽만 있고 도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선인들의 그런 발자취, 그리고 문헌들, 그리고 역사,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 산행의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여기 돌 사는 거는 옛날 그 사찰터 흔적 같고, 그 다음 여기 절벽 아래 이렇게 사놨잖아요. 이거는 옛날 우물씨 같은, 옛날 저기 샘 같은 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하산길을 잡아볼게요. 자, 차로 가는 길에 성문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안내판에 보니까 1587년 학봉 김성이라는 분이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분이 지은 그 노년에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정자라고 하네요. 밑에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보수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옛날 그때 돌 아니겠습니까? 자, 낙동강 700리가 보라보는 곳에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사시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노년에는 진주성에서 그 마지막에 거기서 일본 왜군들하고 싸우다가 순국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런 것도 보면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재미. 자, 정자가 상당히 멋있죠. 여 밑에 흐르는 강이 낙동강이거든요. 옛날에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황구는 이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싫어합니다. 산에 올라오는 건 좋아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저 절벽 위에 그 또라이 봤죠? 술병 그 수십 개, 한 50개 되겠던데 술 먹고 그거 다 버려라는 거 보시죠. 그 고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똘뚱은 절대로 고승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그래도 고려시대 그 뭐 좀 작은 탑이지만 석탑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또 위대한 그 뭡니까 또 귀한 분들 관찰사 지낸 분의 그런 뭐 서당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 뭐 가고 싶은 절벽도 봤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북선로로 산행 가려고 하다가 아침에 눈이 좀 제법 날리길래 산행지를 바꿔서 간만에 남쪽으로 안 가봤습니다. 오늘 산행지에 가니까 도라지는 뭐 전혀 없고 뭐 그냥 부추선만 가득한 그런 절벽입니다. 황구가 몇 년 전에 그런 쪽으로 산행 가니까 하수 같은 건 좀 보이던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도라지는 없었지만은 뭐 그래도 황구가 갔는 김에 한 절벽 중턱에 한 4군데 정도 도라지 씨를 심었으니까 또 새로운 자원이 복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이 근처 절벽들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잖아요. 가보면 가끔 이렇게 무당들이나 무녀들, 남자 무당을 박수를 하죠. 박수 무당이나 아니면 무녀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뭐 불공들이나 이런 장소를 한 번씩 절벽 사이에서 보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술 먹고 온 데다 술병 어지리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여자 무녀들은 보통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남자 무당들, 박수들이 대충 보면 술 먹고 막 이렇게 저지리하고 이렇게 온 데다 술병 뿌려놓고 하는데, 오늘 것도 보면 술병 온 데다 꽂아놓고 엉망진창 해놨잖아요. 몇 년 됐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여튼 큰 무당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무당이 되든 아니면 대고성이 되든 이런 것들도 수련하기 위해서 아주 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주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 훼손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무당이 되고 고성이 되는 거지. 맨날 밤마다 그 목된 데가 술 먹고 온 데다 그 저지리 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대무당이나 고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구한테 잡혔으면 황구가 좀 뭐라 했었겠는데, 그런 거 뭐 저지리 해놓은 것만 봐도 봤지 황구가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장소는 많이 봤습니다. 황구가 절벽을 안 가본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산신, 천대왕신 이렇게 글자 막 적어놨잖아요. 하여튼 산에 보면 사이코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탑 있잖아요. 3층 석탑 있는데 그 표지판에는 고려시대 탑이라고 했는데 탑의 모양은 꼭 신라시대 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 탑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연수도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리고 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그 큰 사찰이 하나 있었다 이러는데 그 사찰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석문정이라고 하는 뭡니까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지은 그렇게 그 정작 하나 있습니다. 그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은 오늘 산행지에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북쪽으로 그 학봉 종택이 있거든요. 그곳에 사시는 그런 뭐 어른이고, 그분이 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1593년 그 다음에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참가해가지고 경상우도 관찰사 겸 순찰사로 그 진주성에 그 지원을 갔다가 거기서 김시민 장군하고 같이 거기서 다 진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군사들하고 같이 장렬하게 끝까지 전투하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국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시호를 문춘공이라고는 시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 김성일 어른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태계 이왕의 제자고 유송령하고도 굉장히 뭐 친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행이란 것은 물론 뭐 도라지도 있고 절벽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산행하다 보면 선인들, 조상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나 그런 게 무형문화재, 기념품들, 그리고 기념물들, 조형물들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산에는 꼭 세강의 산약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가다 보면 그런 것도 또 다른 산행의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그 조상의 발자취나 아니면 뭐 옛날 사람들의 그런 발자취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솔솔합니다. 찾아보는 재미도. 자, 다음 산행은 내일 가게 되면 새로운 곳에 아니면 앞전 산행에 가서 또 최강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